예,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산티아고 순례길 39일간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게 1편인데요. 요 앞에 총 10일간의 이야기를 39분간의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이 너무 길고 또 자료가 너무 많아서 다 소개드리지 못해서 다시 5일 단위로 이 영상을 만들기로 하고 새로 찍게 되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산티아고 순례길은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인 성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스페인 북서부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약 800km의 도보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성 야고보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례길인데요. 산티아고는 성 야고보를 칭하는 스페인식 이름이라 그럽니다. 1189년 교황 알렉산더 3세가 예루살렘, 로마와 함께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를 성스러운 도시로 선포한 이후에 무수한 순례자가 이 길을 걸었다고 그럽니다. 중세에 잠시 잊혀졌던 이 길은요, 1982년 교황 요한 바울의 2세가 여기를 방문하고 또 1987년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가 출간된 이후로 더욱 유명사회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길을 한번 가보고 싶었던 거죠.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일정은 보면 여행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게 2018년 4월 23일에 출국해서 5월 30일 날 귀국해서 총 39일간의 일정이었는데요. 이 자료는 저의 개인 블로그에다가 올려놨던 자료를 이번에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행의 1일차에는 인천에서 민현을 거쳐서 뚫레즈까지 이제 이동을 하고요. 2일차는 이제 뚫레즈에서 성모 발현지가 있는 루르드까지 버스로 이동하고 거기를 둘러보고 다시 이제 순례길이 시작되는 생장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쉬고 이틀을 쉰 거죠. 이제 3일차부터 총 이제 33일간에 걸쳐서 800km, 그러니까 하루에 약 한 25km를 걷게 되고, 이 기간 중에 20일차에 하루를 이제 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5일차는 산티아고에 도착되고요. 그 다음날 하루 쉰 다음에 37일차에 산티아고에서 피네스테라라고 하는 스페인의 땅끝 마을입니다. 거기까지 버스로 이동해서 한번 둘러보고 다시 거기에서 포르투갈의 제2의 도시라는 포르토로 이동한 후에 거기서 하루 쉬고 38일, 39일 차에 걸쳐서 포르토에서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서 인천으로 기환하는 이제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4월 23일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이제 비가 내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제 블로그에 하나 올렸습니다. 비가 옵니다. 축복인 듯 합니다. 길을 다 걷고 돌아오면 순례자가 될 것이고 돌아오지 못하면 순교자가 될 터이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축복입니다. 다소 비감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 이 지도를 가지고 한번 돌아보면요. 여기가 이제 제가 커시가 보이시나요? 여기 흰 커시가 여기가 이제 뚫어져죠. 여기까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하루 동안 가고 여기서 이제 자고 다음 날은 여기서 버스를 타고 여기 있는 커시 보이죠? 루르드까지 갑니다. 이건 성모 발현 성지인데요. 여기까지 약 한 2시간 정도 가서 여기에서 다시 이제 생장 피드포르라 그러는 여기까지 또 버스를 타고 여기서 하루 쉰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쭉 이 길을 약 한 800km를 33일간 걷고 산티아고에 도착되면 여기서 이제 하루 쉬었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땅끝 마을인 피네스테라르까지 갔다가 여기를 둘러보고 다시 여기서부터 포르투로 나와서 여기서 하루 쉬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출국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가운데서 한번 환성을 하고요. 이게 이제 툴루즈에 도착되었을 때 늦은 밤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툴루즈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호텔 주변의 모습인데요.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7시간을 더 이제 늦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실컷 잤는데도 7시간이 하루가 이제 31시간이 되어버렸으니까 널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 주변의 모습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툴루즈에서 성모 발현 성진 루르드로 가는 어떤 그 버스 안에서 그 버스 차창 밖을 찍은 모습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성모 발현 성지라 그러는 이제 루르드까지 왔는데요. 잠시 요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요. 1858년 2월에 14살의 소장농의 딸 베르나테드가 여동생 또 친구와 함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는 마사비엘 동굴까지 땔감을 구하러 갔답니다. 근데 거기서 정체모를 부인을 만난 거죠, 이제. 그래서 그녀는 이제 그녀가 본 그 부인이 성모 마리아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것을 1860년 교황 비오 9세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 지역이 성지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 베르나데 수립이 또 수녀가 되었다 그러는데 죽은 이후에 이제 성자로 이렇게 받들어지게 되었다 그럽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게 이제 루르드 성모 발현 성지에 있는 성당들이죠. 이제 성당 안에 있는 모습들인데 성당이 뭐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줄을 지어 있죠. 저를 따라가 보면 요게 바로 이제 그 성모가 여기에서 이제 나타났다 그런 거죠. 저 안에 작은 동굴이 있는데 저기에서 이제 물이 약수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구경하고 받고 그런 거죠. 저기 너무 장구가 협소하니까 요 옆에 이제 수도로 이렇게 설치해서 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제 불치병 환자들이 이제 저물로 모욕을 하면 이제 병이 완치된다 그래서 모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다 그럽니다. 자, 뭐 세계 각국에 많은 이렇게 순례자들이 이 지역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이게 굉장히 큰 강도 하나 흐르고 있었고요. 이게 성모 발현 성지에 있는 성당의 전경입니다. 저희 우리 일행이 21명이었는데요. 기념사진도 하나 찍었고요. 이건 이제 그 앞에 있는 시가지의 모습들입니다. 이 보면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장애자들을 이렇게 성모 발현 약수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고 지금 세계적으로는 약 70명 정도가 여기서 모여를 한 이후에 불치병이 나았다는 이제 공식적인 인정이 있다 그럽니다. 계속해서 그 앞에 전경들입니다. 다시 여기서 이제 루르드에서 생장으로 가는 버스 이제 안에서 밖을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제 생장에 도착돼서 이제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쉬었던 이제 호텔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펜션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스페인 우리보다도 그 미도가 약간 북쪽에 있으니까 이때 가니까 꽃이 봄꽃들이 막 피어 있었습니다. 스페인 이제 여기 생장에 여기 이제 프랑스령이네요. 여기 가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모여서 쉬었다가 하니까 이렇게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마트에서 이제 식자료를 구입해서 직접 이제 만들어 먹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생장에 있는 가운데 있는 큰 강인데요. 이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니까 곳곳에 이런 뭐 운하 같은 강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생장 시내의 모습들입니다. 이건 어디냐 그러면요, 순례자 여건 크레덴셜이라 그러는데 순례자 여건을 발급받는 곳입니다. 약 한 2유로 정도 주고 A4 용지 정도 크기의 순례자 여건을 받는데 이제 그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숙소라든가 이렇게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도장을 이렇게 스탬프를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순례자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지만은 공립 알베르게 즉 여행자 숙소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티아고까지 갔을 때 완주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를 들려서 순례자 여건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생장 시내에 있습니다. 이 생장 시내의 모습들이고 이게 생장에도 이렇게 성곽이 있습니다. 성곽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생장 시내에 있는 성곽 여기 지금 저 위에 벽에다가 이렇게
신발을 걸어놨죠. 순례길 걷다 보면 저런 신발들을 특히 이제 한짝만 이렇게 높은 전봇대 같은 데다 던져서 이렇게 걸어놓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여기서는 신발을 집어 던지려고 그런 게 아마 애군을 쫓는 그런 어떤 형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계속해서 생장에,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잤던 방이 4인실이었는데 우리 부부하고 저희 이제 부부랑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부자가 같이 왔는데 방에서 고기를 구우면 냄새를 날까봐 제가 가지고 간 코펠을 가지고 방에서 이제 밖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사한 식사도 했고요. 이게 그날 저녁 밤 11시 반쯤 돼서 제가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생장 시내로 나왔습니다. 잘 우리나라만 생각하고 밤늦은 시간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위험한 그런 산책이었죠. 그런데 시내는 사람들이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좀 이렇게 과장된 게 아니네요. 정말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 그런 밤 풍경이었습니다. 이게 생장의 밤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아까 성곽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도보 1일차인데요. 도보 1일차는 이제 생장에서 론세스 바에스라 그런 곳까지 약 한 25km를 가는데 피레네 산을 넘어가는 산티아고 순례자 길 중에서도 진짜 가장 험난한 것 중에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 지도를 보면요. 요거는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 가이드북을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여기가 이제 생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피레네 산을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죠? 올라가고 여기가 이제 1450m니까 꽤 좀 높죠.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내려온 그런 길에 있습니다. 자, 요걸 보게 되면은 요 빨간 길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순례자 가이드북의 추천길입니다. 이건 나폴레옹 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포장도로 좀 일부 있고, 여기 점으로 찍어 놓은 거는 비포장도로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보면 이렇게 파란 청새로 되어 있는 건 이제 포장도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람들이 여기로 가죠. 이게 나폴레옹 길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아마 나폴레옹이 이 길을 지난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게 이제 통상 순례자길을 걸을 때는 새벽 한 4시쯤에 일어나가지고 6시쯤에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 좀 어두울 때 이게 가버리니까 긴장도 되고 주위가 보이지 않으니까 좀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았어요. 어두운 길을 이제 나서서 가기 시작한 거죠. 이제 피레네 산을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입니다. 안개소을 걸어가는 모습이 아주 몽환적이죠. 아주 미지의 세계를 간 듯해서 마음이 설레고 나름 발길이 좀 가벼웠습니다. 이게 노란 꽃이 있는데요. 저게 보면 아주 억센 가시가 있더라고요. 나름 이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인 것 같았습니다. 이게 한 7.5km 가면 오리손이라 그런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카페를 바르라 그러다. BAR. 여기서 R 발음을 확실하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바르라 그럽니다. 첫 번째 바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커피도 마실 수 되고 소세지나 빵 이런 것으로 이제 간단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로 되어 있는 이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안내 글이 한글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피레네 산 넘어가는 길이죠. 계속해서 가는 비가 계속 우리 앞길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안개도 짙었고요.
가운데 좀 더 이렇게 성모를 이렇게 모셔놓은 곳이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길에서 좀 벗어난 곳이지만은 다들 또 여기를 한번 들려서 보고 가더라고요. 이게 뭐 두더지들이 사는지 땅이 이렇게 솟아 있었습니다. 가다 보면 이렇게 푸드트럭도 있었고요. 이렇게 아무 데서나 쉬었다 갑니다. 요거 이제 프랑스하고 스페인의 국경 지역인데요. 서로 이제 여기가 같은 이유니까 뭐 국경 초소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게 순례자를 위한 이제 수도 시설입니다. 여기 이제 길 곳곳에 있는 추모 시설이에요. 개인이 만들어 놓은 그 낙골당 같은 거죠. 자, 여기가 이제 오르막에 이제 정점까지 온 건 여기서 쉬었다가 이제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됩니다. 이전 굉장히 습기가 많고 비가 자주 오니까 나무에 저렇게 아주 짙은 이끼가 껴 있죠. 이게 이제 론세스 바이에서 목표까지 왔습니다. 약 25km를 걸어왔는데 앞에 있는 이 건물이 큰 성당입니다. 이게 이제 알베르게 시설이에요. 즉 여행자 숙소죠. 이제 들어가는 입구고요. 이 알베르게는 이제 식당이 없었습니다. 그죠? 지금 밖에 보는 이게 이제 식당인데 밖으로 나와서 식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요 지금 이제 알베르게 주변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알베르게 안에 있는 내부의 통로인데요. 안에 있는 제가 침대는 사진을 찍지 못했네요. 여기 쓰레기통 같은 데다 제가 텐트를 쳤는데요. 저는 이 여행 기간 중에서 좀 야영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한테 혹시 야영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가이드는 몇 군데는 야영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심을 하고 텐트하고 코펠하고 야영 장비를 가져가 또 첫날 여기다 이제 쓰레기통 같은 곳이 있는 곳이었는데요. 뭐 다행히 쓰레기는 없어서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텐트를 칠 때는 비는 오지 않았는데요. 밤새 천둥 소리가 울리고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자, 이제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이제 론세스 바이에스에서 이제 수비리까지 21km를 걸어가는 길인데요. 작은 마을을 지나는 비교적 좀 평이한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론세스 바이에스죠. 여기서 길을 걸어가는데 뭐 이렇게 등고선이 걸어 있으면 대체로 그렇게 뭐 가파른 곳은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수빌이라 그런 곳입니다. 마을 앞으로 여기도 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밑을 보면 약간 꼬불꼬불하게 되죠. 여기가 이제 수빌이죠. 이때도 아침 일찍이 출발했습니다. 한 35분 정도 가서 첫 번째 이제 마을이었어. 이렇게 에너지를 보충하고요. 또 이제 계속 걸어갑니다. 이 마을이 해밍웨이가 거주했던 마을이라는 안내간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우리보다도 약간 유도가 북쪽이더라고요. 이 날이 4월 26일 날이었는데 이렇게 개나리가 피어 있네요. 여기 비가 오는데 잠시 앞에 이걸 보면요, 이렇게 작은 나무 다리가 있죠. 뭐 비가 자주 오는데 우리나라의 홍수처럼 그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뒤로 가보죠. 수비리까지 약 18km가 남아있던 안내간판이 있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이 밀집 같았습니다. 밀을 베고 난 밀집이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소나 이제 뭐 양 같은 걸 키우는 먹이로 활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농지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농기도 좀 컸고, 뭐 논에서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뭐 농사 짓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산을 넘고 또 이제 개울을 건너가는 그런 순례자길입니다. 이 순례자길이 이제 성야고보가 복음을 전파했으니까, 복음을 전파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말과 말을 이어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제주 올레길이나 뭐 질산 둘레길도 같은 이제 개념으로 길이 만들어진 거죠. 전에 소개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산티아고 순례자길을 걷고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제주 올레길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다행히 이쪽에는 그렇게 뭐 집중호우가 내린 것 같지 않아서 뭐 이쪽 앞에서 개울을 뭐 건너지 못한다는 그런 위험 표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제가 말로 다시 들어왔네요. 요 위에 있는 요 표시, 커시가 보이나요? 흰 커시가 보이는 요것이 이제 따개비를 형상해 놓은 건데요. 성야고보가 이제 순례자길을 다녀온 다음에 이제 그 죽음을 당했다 그럽니다. 그래 그의 시신자 바다에 던졌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성야고보의 시신을 이렇게 꺼내 보니까 그 시신에 이렇게 따개비가 붙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순례자를 그 상징하는 표시가 저 이제 따개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낭에다 따개비를 하나씩 이제 걸고 다니기도 하는 거죠. 론세스 안으로 계속 가보면요. 이제 수비리 좀 가니까 날씨가 이제 조금씩 개었습니다. 며칠간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이제 시험에 통과되었다고 인정되었는지 날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작은 바르가 저 카페죠. 이런 곳이 있었고요. 또 개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집 가까이에 목장이 있네요. 요거는 이제 공중묘지입니다. 안에 보면은 요런 모습입니다. 요런 것들이 마을에서부터 이렇게 아주 가까이 있더라고요. 어디 보면 혐오 시설이 아닌 거죠, 이거는. 여기도 이제 길 가운데 있는 개인 추모 시설입니다. 여기도 습기가 많았습니다. 저렇게 이제 뭐 이끼들이 많이 있네요. 가다 외국인과 이렇게 올려서 사진도 같이 하나 찍어봤고요. 여기서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 동료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아프면 서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약을 나눠주기도 하고 먹을 것들 나눠주기도 하고 뭐 서로 모르는데 이렇게 그 말을 섞어서 같이 가기도 하고 이렇게 다 순례자는 동료의식, 그런 것들이 세상을 좀 아름답게 하는, 이 길을 아름답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톱이라는 이게 표지판에다 Don't stop walking 그랬는데, 맞아요. 멈추지 않으면 800km를 걸어서 누구라도 산티아고에 도착될 거예요. 예, 날이 많이 개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목적인 수비리까지 다 왔네요. 이게 이제 다리입니다. 우리가 일행보다는 2시간 이상 늦게 갔는데요. 왼쪽에 있는 저 남자가 이제 가이드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반가이. 우리 마지막 손님은 우리를 맞이했네요. 이게 그 수비리에 있는 앞에 있는 강이었습니다. 말도 키우고 있었고요. 어두워졌죠. 저희 날 수비리 강가에서 개울?
그래서 개울보다는 좀 큰 것 같아요. 뭐 강이 됐든 개울이 됐든 여기 개울가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치고 여기서 이제 라면을 끓여서 저녁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보 2일차도 지났고요. 자, 도보 3일차입니다. 3일차는 이제 수비리에서 빰볼로나까지 약 20.3km를 가는데요. 나바라의 주도인 빰볼라노 들어가는 구간이다. 그랬네. 빰볼라노는 산 페르멘 축제, 즉 소머리 경주죠. 이게 유명한 곳이다. 해밍웨이가 자주 들렸다는 카페와 투장도 있다. 그랬네요. 참 가보면은 또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이죠. 여기가 이제 수립이죠. 뭐 대체적으로 좀 완만하네요. 그냥 이렇게 좀 등고차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깔빡진 곳은 아닙니다. 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점점점 찍어놓은 곳은 이게 이제 이것이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비가 밤새 오긴 하지만 그렇게 뭐 진흙이 묻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은 정도였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출발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통상 사람들은 4시에 일어나는데 저도 이제 4시에 일어나서 텐트를 접고 이제 출발 준비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텐트가 계속 젖어 있었기 때문에 큰 비닐 봉지에다가 이제 텐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남자들은 아시죠? 떠올백이라고 제가 그런 걸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다 이렇게 침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침을 이제 택배처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짊어지고 가는 짐은 제가 등산 장비를 가지고 갔지만 그렇게 많이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배낭들 하나 짊어지고 가죠. 저 안에 이제 행동식이라 그래서 가다가 이제 수시로 먹을 비상식량, 뭐 빵이라든지 초콜릿, 음료수 같은 걸 넣어가게 됩니다. 이제. 마을을 지나가죠, 이제. 이거 현재는 이제 아침 노을입니다. 아침 일찍이 출발했으니까. 빰볼라로로 가는 길목입니다. 다시 또 수시로 이런 이렇게 작은 다리나 징검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이게 가다가 뭐 피곤하면 아무 데라도 쉬었다가 가도 되죠. 예, 길이 계속 이렇게 뭐 꼬부랑 길도 있고 직선길도 있었습니다. 가다 수시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뭐 언론도 하고 이야기도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는 거죠. 거기서 민 달팽이를 봤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하나 찍어봤습니다. 앞에 개울이 있죠. 개울, 뭐 강이 하나 있죠. 저기에서 노인들이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70대 후반쯤 되는 분들이 친구분들인 것 같아. 그 모습이 매우 평화롭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분들이 잡았던 고기가 이게 뭐 송어죠,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이가 이제 바로 다리 앞에 있는 바른데요. 여기다 들려서 이제 그 햇볕도 좀 쪼이고 몸도 좀 말리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분은 노숙자처럼 생겼는데 이분도 순례자였습니다. 계속해서 그 바르가 있는 그 가까이 있는 이렇게 마을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이제 포장도로인데 왼쪽에 있는 작은 실같이 생겼던 저기를 이제 따라 걷는 겁니다. 가다 이렇게 양떼도 만나고요. 지금 제 앞에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죠. 제가 제일 늦게 가는 사람보다 저는 더 늦게 갔습니다. 그렇게 가다 사진도 많이 찍고 뭐 해찰한다 그래. 이리저리 장난도 치고 놀다 갔기 때문에 제 앞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 일행들은 저보다 훨씬 한두 시간 지금 더 앞에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순례자를 위한 수도시설이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개인 추모 시설이죠. 이 공중묘지입니다.
가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조금 벗어난 그 언덕에 작은 성당이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제 세계 여러 언어로 이렇게 번역돼서 이렇게 기도문이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몇 가지 읽어보면요. 행복하여라. 순례의 길이 눈을 열게 하여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례자여. 이 행복하여라.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목적지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것이 마음을 두는 순례자여. 행복하여라. 길을 명상할 때 그 길이 수많은 이름들과 여명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는 순례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저도 약간 짠돌이인데 이 성대에서 5유로를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당 안에 있는 조형물들입니다. 성당이 좀 낡고 오래됐는데 그 나사형 계단을 올라가게 되니까 그 위에 이렇게 종탑이 있었습니다. 뭐 곧 무너질 것 같아서 조금 안전이 의심되는 그런 종탑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왼쪽에 이제 그 회색 옷을 입고 있는 이분이 이제 성당을 지키는 분이었고, 이제 요 두 분이 부부인데요. 이 부분의 며느리가 한국 사람이랍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잠시 이분들이 자기 며느리가 뭐 아름답고 성실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더라고요. 뭐 저도 이해가 짧습니다만 뭐 대충 알아듣긴 하겠더라고요. 다음으로 가보면은 저 앞에 있는 거는 이제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 뭐 나름으로 싸가지 온 것을 이렇게 만찬처럼 즐겨서 제가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팜플로나 쪽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햇빛이 나면 굉장히 좀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햇빛 가리기를 이렇게 했죠. 비가 많이 왔지만 햇빛이 났을 때는 햇빛이 좀 뜨거웠습니다. 서편의 태양은 좀 알아줄 정도로 뜨겁잖아요.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보이네요. 이 지역은 뭐 비가 자주 와서 물이 넘쳐났습니다. 이쪽 지역의 그 건물들의 특색은 집이 아주 굉장히 견고한 그런 형태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문이 좀 옛날에 뭐 외적의 침입 때문에 그랬는지 자주 문 출입구가 작고 출입구가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모습이고요. 이런 그 조형물도 있었습니다. 이게 큰 다리를 지나가는데 그 팜플로나 초입인데요. 길을 몰라서 이제 길을 물어서 이제 가는 겁니다. 팜플로나도 큰 이렇게 그 성곽이 하나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초입의 모습들입니다. 들어가는데 여기 왼쪽에 보면 뭐 포진지 같은 곳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저전 텐트를 말리고 이날 저녁은 여기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이제 가운데 있는 그 문이죠. 이제 보니까 여기 보면 요 문이죠. 이제 보면 그죠? 지금 조금 전에 보였던 문 밖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가이드를, 이분이 가이드죠. 그치? 우리를 오랫동안 한번 2시간 이상 우리를 기다렸더라고. 이분을 만났습니다. 앞에 들어가면 여기 큰 성당이 있었는데요. 웬만한 마을들은 이렇게 큰 성당들이 다 있었습니다. 성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되는 거죠. 팜플로나 시내의 모습들입니다. 이날 맛집을 찾아서 가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기가 있으면 고기가 좀 덜 익은 것 같죠. 그리고 앞에 있는 요거는 이렇게 집사람이 가면서 이제 나물 뜯어가지고 고기와 같이 싸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이날이 금요일 날이었는데요. 시내에 관광객들도 많고 젊은이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게
아까 들어오는데 성문인데 밤늦은 시간이 되면 이 문을 이렇게 내린다. 옛날엔 그랬다. 그럼 지금은 이제 문을 지금 여닫는 그런 시설은 없었고요. 밤늦은 시간에 제가 이 문을 빠져나와서 아까 포진지처럼 생겼다는데 거기에서 이제 야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일차 마지막인데, 5일차 단위로 좀 이렇게 잘라서 영상을 만드니까 조금 여러분 이제 소개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는데, 오늘 이제 1일 첫 번째 1편, 여행을 시작하여서 이틀간은 이제 이동을 하고 3일차부터 3일차, 4일차, 4일간 이렇게 도보 여행을 했던 내용을 1편으로 소개드렸는데, 여기까지 해서 감사하고, 2편에서는 이제 4일차부터 4, 5, 6, 7, 8일차까지 이야기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8편까지 이야기가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